예,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이 소나무 사진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던 그 배병우 작가의 경주 남산의 삼능숲 소나무를 좀 모방해서 제가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좀 삼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구불구불 빠르게 자라기보다는 이렇게 굽이치듯이 자라면서 이 거북 등가죽과 같은 나무 결을, 이런 것들이 우리 소나무의 하나의 특징이자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우리 소나무는 이 겸재정선의 한양을 그린 이 장안연우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안개 속에 이렇게 갖춰져 있는 한양에 우뚝 솟아 있는 남산 위의 저 소나무와 연계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애국가의 소절 속에 남산 위의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설이 불변하면 우리 기상일세라고 하는 이 애국가 가사처럼 사실 우리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죽하면 소나무 애국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 이전의 나무 문화의 중심은 이 소나무가 아니고 느티나무였습니다. 이 목재로서의 속성만 보더라도 느티나무가 여러 면에 있어서 소나무보다 훨씬 우수했었죠. 지금 전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들은 다 이 느티나무를 소재로 사용했다는 걸 통해서도 결국 이 나무로서의 수명도 소나무에 비해서 느티나무가 3배나 길고 나무 결이 곱고 다듬기가 좋다는 점에서 이 바로 고려시대에는 바로 목조 건축물의 주가 이 느티나무로 축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소위 마을을 지키는 정자나무의 60% 이상이 바로 이 느티나무인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다만 이 고려 마을 혼란기에 느티나무 숲들이 연료 등의 목적으로 남벌되기 시작하면서 기둥으로 쓸만한 아름들이 느티나무들이 남아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소나무가 널리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이 건축 자재로서 소나무가 주로 쓰이게 된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나무는 뭐 다른 나무들도 이 동화작용을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만 특별히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에 속하게 되고요. 특히 건조하고 척박한 땅, 그래서 산불 난 곳 하면 제일 먼저 자라나는 것이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숲을 이루면서 참나무 등의 화렵수와 경쟁을 벌이게 되면 점차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애국가 가사에 등장하는 서울의 남산 위에 저 소나무들이 요즘 남산에서도 결국 이 신갈나무와 같은 참나무와의 경쟁에서 점차 밀려서, 즉 남산의 지금 주종나무로서 소나무의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되어서 이 소나무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 시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소나무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대부분의 건축재는 소나무로 이루어졌었고 일부 느티나무나 참나무가 쓰이긴 했지만 주종이 소나무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었던 바로 이 거북선이나 판옥선이 다 이 소나무로 만들어졌고, 일본과의 해전에서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단단한 이 소나무 판자를 이용한
우리 배 건조가 바로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배는 주로 스기라고 하는 가볍고 비중이 가볍고 얇은 나무를 사용을 해서 기동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었다면 우리 배는 가까이 가서 배가 부딪혀서 상대편 일본 외선을 격파하는 것이 전문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유 등으로 소나무의 이용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나무가 남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금지를 해놓는 금표석들이 곳곳에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청룡포의 금표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월에 있는 단종릉 주변에 소나무가 지금도 이렇게 울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침엽수라고 하는 건 한번 베고 나면 움이 나오지 않는데 화렵수는 베고 나면 다음에 또 움이 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료 공급이 가능한 나무가 화렵수다 보니 느티나무들이 결국 계속적으로 베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소나무들이 조선시대에는 주종을 이루게 되는데 특히 이 소나무 중에서도 이 울진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우리나라 영동 지역의 삼척, 봉화, 춘향 이 지역의 소나무들은 특별히 이렇게 곧게 자라나서 목재로 쓰기에 용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소나무를 특별히 금강송 혹은 춘향목 혹은 황장목 등으로 불려져서 특히 왕실에 대단히 보호를 받았다는 것이죠. 흔히 그래서 이 나무를 왕의 나무 황장목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곧게 이렇게 자랄 뿐만 아니라 특히 나무 수영 자체가 좁은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어서 수영 자체도 아름다운 그래서 이렇게 곧게 자라는 나무라서 이 금강소나무가 선호되게 된 것인데 특히 이 금강소나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이테가 가지런하고 촘촘한 데다가 이 나무 속이 중심은 붉은 색깔이나 황색을 띠고요. 노란색을 띠고 겉은 흰색을 띠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금강소나무가 전 상황이 낙엽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 산지에서 이 쌓인 솔나무 낙엽들 때문에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소나무의 뒤를 잇는 숲 조성 자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소나무를 우리가 인공적으로 보호해야만 될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나무를 이렇게 벌목해 놓은 것을 지금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오른쪽의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왼쪽의 소나무의 경우는 이 가운데의 심재 부분이 그 황색을 띠고 있어. 특히 그래서 방위적으로 얘기할 때 이 가운데를 의미하는 황색을 띠고 있어. 황제의 황색을 띠고 있어서 특히 왕실나무로 선호될 수 있는 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조선 왕실에서는 제궁이라고 해서 왕의 시신을 안치하는 이 관을 바로 이 황장목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제궁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오칠을 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에 대한 대비를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이 시신을 안치하는 그 판을 널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널판에는 북두칠성을 이렇게 새겨 놓도록 돼 있어서 흔히 이를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것이죠. 일곱성의 별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뭐 영화에서 보면 이 칠성판 하게 되면 뭐 고문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었다는 죽음의 의미로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있는 이런 칠성판의 용도로 쓰여졌는데 우리 역사로 되짚어 보게 되면 전 시대적으로 꼭 이 소나무를 사용했었던 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 조선시대의 조선 왕릉은 바로 이 황장목이라는 소나무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왕실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고요. 자, 이 소나무는 그래서 다양한 이름들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일본식 이름으로 쓰였던 것이 이 적송이죠. 이 붉은 색깔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아까마스라고 하는 일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었고, 해송이라는 명칭은 바닷가에서 자라는 소나무 종류인 곰솔의 다른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 요즘 정원수로 많이 씌워지고 있는 줄기 아래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소나무, 이걸 반송이라고 또 부르고 있고요. 특별히 울진 봉화 지역에서 자라는 이런 고든 소나무를 금강송, 춘향목 혹은 황장목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홍송이라고도 흔히들 시중에서 부르고 있는 것은 잣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일제강점기 때 많이 심어졌었다고 얘기되는 이 금송, 이거는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소위 그 정원수가 되겠는데, 이거는 마른 송홍이지만 이거는 소나무와는 그 종이 다른 종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장금표라고 하는 이 표지석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장목이 왕실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보호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즐겨 사용되었고, 특별히 왕실에서 이렇게 황장목을 선호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관제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소나무가 소중하게 다루어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소나무 하게 되면 우리 소나무, 이렇게 애국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황장목이라고 하는 이 소나무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